자, 누범입니다. 자, 누범할 때 이 누자는 쌓을 누자, 범수를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범이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전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 35조를 봅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이 금고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범입니다. 자,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이 금고가 후범이죠. 됐죠? 그래서 전범도 금고 이상, 후범도 금고 이상을 받으면 누범이 됩니다. 자, 이 양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상습범하고 구별 한번 볼게요. 자, 누범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범죄의 수가 있어야 돼요. 즉, 말씀드렸듯이 전범, 그쵸? 1범, 2범, 3범, 그쵸? 그 전과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적 습병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과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가중근거는 누범은 행위 책임이고 상습범은 행위자 책임이죠. 자, 그 밑에 나와 있네요. 전과 여부 관련해서 누범은 반드시 전과가 있어야 됩니다. 상습범은 필요 없고, 그리고 죄질의 동일성, 누범은 필요 없어요. 반면에 상습범은 상습적 습벽이기 때문에 죄질의 동일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누범은 지금 35조에 돼 있죠? 형법 총칙에서 배우지만 상습범은 각책에 나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이 마지막인데, 그럼 양자는 경합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양자를 병과 밑줄 그시고 적용할 수가 있다. 즉, 상습범에 대한 누범 가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누범과 상습범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자, 방금 위에 도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 책임이고 그 다음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 책임과 행위 책임을 바꾸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자, 상습범을 가중처벌할 때 특가법 제5조 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때는 자, 누범 요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누범 가중이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폭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처법상에 해당하여 처벌될 때에도 역시 누범 요건이 충족된다면 누범 가중이 가능하죠. 됐습니다. 자, 누범 가중의 요건을 볼 텐데 다시 앞에 조문을 가보시게 되면 자, 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입니다. 3년 내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이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뒤에 나오니까 누범 시효라그럽니다.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누범으로 처벌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누범으로 처벌할 때 장기입니다. 장기 2배까지 가능하다. 돼 있죠? 단기 안 됩니다. 단기는 아니다. 됐죠? 여기서 노트표 봅니다. 노트 90페이지. 자,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죄를 이 시점에서 범했어요. A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 A죄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고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A죄에 대해서 재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선고될 때 금고 이상이 나와야 돼요. 금고 이상이 나와야 돼요. 금고 이상이 아닌 뭐 벌금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건 누범이 안 돼요. 반드시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재판으로 인해서 형을 살겠죠. 갑은 형을 살 겁니다. 그래서 형 집행이 끝났어요. 형 집행이 종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형 집행이 종료가 됐다. 또는 이 시점에서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형 집행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후 몇 년? 3년입니다. 3년.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여기서 B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 B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 B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재판이 선고가 되는데 그 재판에서 반드시 뭐 한다?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이 B라는 죄에서 뭐 한다?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 이것이 누범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이게 A죄입니다. 그쵸?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누범 시효라고 그랬습니다. 또다시 삐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삐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 누범으로 처벌을 한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 처리가 바로 뭐다? 3년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형 집행 종료, 면제된 후 3년 내에 B라는 죄를 범했을 때 여기서 누범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B라는 죄를 3년이 지나서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이 지나서 저지르게 되면 누범 처리가 안 돼요.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형 집행 종료되기 전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B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 시효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또는 A죄를 범하고 A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선고가 되기 전에 B라는 죄를 저질렀다. 이것도 여기서 누범 처리가 안 돼요.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 형 집행 종료, 면제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B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 누범 처리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가 A라는 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달게 받고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잖아요. 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년도 안 되었는데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 재판부가 기분 좋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B라는 죄를 3년 내에 저질렀을 때 누범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얼마 된다? 최대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이 아이를 매질을 하잖아요. 매질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매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 아빠가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빠가 걔를 또다시 매를 10대를 때렸는데 최대 20대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범이라고 하는 것은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범했을 때 이때만 누범 처리가 된다. 그 전후는 누범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 누범이 되려면요. 반드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전과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쵸? 따라서 전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A죄는 여기서 형 선고가 나왔을 때 반드시 A죄에 대해서 뭐다? 그 선고가 유효해야 된다. 그래야지 B죄가 선고가 됐을 때 그게 누범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죄에 대해서 형 선고는 유효할 것이 요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효하지 않다면 그것은 누범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유효하다라고 할 때, 자, 특별 사면을 받았다. 즉 A죄를 범하고 나서 복역하던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특사를 받았다. 특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출소하고 나서 채 3년도 안 되었는데 또다시 B죄를 범했다. 그것은 뭐가 됩니까? 누범 처리가 됩니다. 즉 특별 사면을 받았다. 또는 복권이 됐다. 이것은 전부 다 A라는 죄가 전범이 즉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형 선고를 유효하는 것이므로 채 3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B죄를 범하게 되면 누범과로 가중처벌됩니다. 됐죠? 그러나 반면에 특사가 아니라 일반 사면을 받는다. 또는 실효가 된다. 선고유예가 받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다. 그 집행유예는 밑에 나올 겁니다. 밑에 집행유예 효과 나오죠? 집행유예 효과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범의 효과는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A죄에 대해서 일반 사면을 받았다. 또는 실효가 된다. 선고유예를 받는다. 집행유예가 경과된다. 라고 했을 때는 A죄 자체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내에 또다시 B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누범 처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형집행 종료 면제받은 후 채 3년도 안 되어서 누범 B라는 죄를 범했을 때 누범 처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B라는 죄가 포괄일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 3년도 안 되었는데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 수레가 돼서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수레가 종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종료된 시점이 3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었다면 즉 하나라도 수레한 그 포괄일죄의 각각의 죄가 하나라도 3년 내에 걸쳐 있다면 그 전체가 누범 처리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두 번째, 자, 이 누범시오라고 하는 박스권 내에서 이 갑이라는 친구가 B죄를 범했고요. 그 다음에 C죄는 3년 후에 범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박스권 내에 들어와 있는 이 B죄에 대해서만 누범 처리가 되는 것이고 3년에 벗어난 C죄에 대해서는 누범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A죄가 금고 이상이라 된다 그랬죠? B죄도 금고 이상이죠. 그쵸? 이 A죄와 B죄는 A죄하고 B죄는 상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금고 이상만 나와주면 됩니다. 즉 A죄가 B죄든 간에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상관없어요. 고의범이든 A죄는 고의범이고 B죄는 과실범이고 A죄는 과실범이고 B죄는 고의범이고 상관없어요. 금고 이상만 나와주면 됩니다. 선생님, 과실범도 금고 이상의 죄가 있습니까? 있죠.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쵸? 그래서 금고 이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A죄든 B죄든 간에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상관이 없고 또 A죄가 형법 위반이고 B죄는 특별법 위반이고 상관없습니다.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금고 이상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죄하고 B죄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기본서 한번 가볼게요. 자, 됐죠? 자, 다음 요건봅니다. 첫 번째, 전범에 관한 요건을 먼저 볼게요.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만 됩니다. 금고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누범이 안 돼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을 것 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은 선고형을 말합니다. 됐고, 금고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상실, 정지, 벌구, 과몰 이것은 누범 관계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요 벌금, 요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X 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전범은 금고 이상만 나와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범, 과실범 가리지 않습니다. 과실범도 됩니다. 밑줄 그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형법, 특별법 불문한다. 자, 밑에 판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고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전과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백만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리고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전과 사실은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가 된 바가 없다 할지라도 기재된 바가 없다 동그라미 할지라도 심리 처단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가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누범이 되려면 전범의 형 선고는 유효해야 돼요. 유효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누범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일반 사면을 받거나 X 하시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거나 X 하시고 선고유예를 받거나 선고 자체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X 하시고 이런 것은 누범 가중사유가 될 수가 없다. 됐죠? 자, 밑에 판례 갑니다. 자, 빨간색으로 복권 동그라미 누범 가중사유가 됩니다. 다음 특별 사면 동그라미 받았다 할지라도 형 선고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3년 내에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됐을 때는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소년범으로서 징역형 처벌받았잖아요. 그쵸? 출소하고 나서 나이가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됩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가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네, 됐죠? 그 다음 파란 펜 들어보시고요. 일반 사면 안 돼요. 다음 집행유예 말씀드렸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고요. 집행유예 일단 세모 쳐보시고 기관 경과하면 밑줄 그시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 화살표를 하시고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누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2번에 해당하는 것이 4번 나와 있거든요. 4번 65조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집행유예 선고받은 후에 실효 취소가 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65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65조에 따라서 65조가 가로 열고 집행유예의 효과입니다. 효과에 따라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는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다 밑줄 그시고 여기서 집행 65조에다가 세모 쳐보세요. 집행유예 조문이니까.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면
이때 이 전과는 누범 가중사유에서 말하는 누범 전과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판례가 되죠. 그 다음 3번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이 실효가 됐다는 것입니다. 실효 셈을 쳐보시고 역시 실효가 되었을 때 누범 전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그 전과는 누범 가중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5번 갑니다. 최신 판례인데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확정되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한 후에 재심 판결이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쵸?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이때 종전의 확정 판결, 종전셈을 쳐보시고 이것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범 전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밑에 2번이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폭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도 되지 않아서 상해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었는데요. 요 상해죄에 관련해서 이것이 나중에 피고인이 재심 청구를 했어요. 요 누범 전과인 확정 판결이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입니다. 상해죄. 상해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요 상해죄 있죠. 요 상해죄 특가법상에 해당하는 요 상해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조문이. 그래서 결국 재심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상해죄 등에 대해서 재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그 확정 판결은 종전 확정 판결이죠. 상해죄 등으로 상해죄를 받았던 이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해죄 등의 범행이 3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3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범 전과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됐죠? 다음 자 후범 요건 가볼게요. 후범 밑줄 가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역시 금고 이상 마찬가지로 선고용을 말합니다. 자 성질 볼게요. 전범과 같은 죄명일 필요 없어요. 같은 죄명일 필요도 없고 죄질을 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동종의 범죄일 필요도 없다. 그쵸? 지금 밑에 판례 가보시게 되면 자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서 일정한 상관관계 밑줄 그으시고 X 상관관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기에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 밑줄 그으시고 X 벌금형을 선택했을 때는 금고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범 가중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별표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출제가 많이 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 자, 형 집행 종료 면제 후 3년 내라 그랬어요. 3년 내에 범한 것을 누범시효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집행 전, 집행 중 3년 경과 후 이것은 박스권 내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범 요건이 되지 않는 거죠. 기산점은 집행 종료 면제받은 후부터죠. 그리고 후범을 범한 시기는 착수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밑줄 가보시고요. 빨간색으로 뒤에 팔가 나올 겁니다. 네, 됐죠? 다음 자, 이 부분이에요. 2번 체크하시고 전, 중, 후 이것은 박스권 내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범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쵸?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직사각형 이 박스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와보시게 되면 다음 판례 가보세요. 출제 잘 됩니다. 자, 집행유예 기간 중 중자 세모 파란색이죠. 누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석방 기간 중 중자 세모 안 된다. 그쵸? 그 다음 상습범 중에 일부 행위가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누범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전부가 누범 관계가 된다. 말씀드렸죠? 노트 펴보시게 되면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수레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수레가 박스권 내에 시작되었고 마지막 수레가 박스권 바깥에서 범했다 할지라도 이 전체가 누범 포괄지 관계에 있다면 일부가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다면 전체가 뭐가 된다? 누범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습범 중에 일부가 박스권 내에 들어와 있다면 전체가 누범 가중 사유가 된다. 밑에 마찬가지죠. 포괄일제 일부가 박스권 내에 들어와 있다면 전부가 누범 가중 사유가 된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 묶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거 두 가지 묶으시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이 범죄 실행일 하였는지 여부는 빨간색으로 착수가 있으면 족하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기간 내에 기수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X 하시고 이 기수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다음 가중처벌 말씀드렸듯이 장기 2배까지입니다. 단기 밑줄 그시고 X. 형법상으로 단기는 가중하지 않습니다. 특가법 같은 경우는 가중도 되지만 형법에서는 장기만 2배까지만 됩니다. 자, 됐고 밑에 판에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장기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단기 밑줄 그시고 X. 자, 다음. 자, 2번은 뭐 시험 나오지 않고요. 자, 밑에 36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시험에 읽어보겠습니다.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선관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에다가 밑줄 한번 가보세요. 가로 열고 재량입니다. 어떻게 나와요? 누범인 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답니다. 단 선관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어떻게 한다? 예외다. 예외. 여기까지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